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11월, 12월 과정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 이론을 할 건데요. 부동산학 개론은 총 8개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1편부터 한번 타이틀 해볼까요? 1번 총론, 2번 2편 경제론, 3편 시장론. 시장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합니다. 4편 정책론. 정책론이 끝나고 나면 투자론. 투자론 5편, 제6편 금융론. 지난주에 금융론 배웠잖아요. 그럼 7편이 개발관리 마케팅이에요. 이 개발관리 마케팅은 1년에 한 번 수업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그냥 감정평가론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편별로 보면 분량이 가장 많은데 이 감정평가론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보자고요. 목차 한번 볼까요? 감정평가론의 목차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목차가 크게 보면 3개 파트입니다. 이론 파트,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의 실무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건 알잖아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거야. 그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 그러겠잖아요. 그럼 토지 가격 공시한다? 공시지가. 지가 공시제도. 토지 가격이 지가니까요. 그럼 토지 가격만 공시합니까? 아니요. 주택 가격도 공시하잖아요. 주택 가격 공시한다. 그럼 주택만 부동산입니까? 주택만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겠네. 그럼 공장과 상가는 상가 부동산 공시, 공장 부동산 공시 이렇게 하지 않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까지 해서 3개의 파트입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부동산의 가치 구하는 거야. 가치.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가? 가치가 어느 정도 된가? 이게 감정평가야. 그럼 이제 감정평가의 구성은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론. 기초이론. 그럼 이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서 가치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방식이죠. 이론, 실무. 그러니까 감정평가론에서 이 방식이 계산 문제와 관련되는데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 내지 않는다. 그것도 출제 잘못한 겁니다. 그럼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 너무 많이 냈다. 그것도 출제 잘못한 거죠. 반드시 계산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 내지 않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계산 문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감정평가가 부동산 가치 구하는 거니까 계산 문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문제, 너무 조금 들어가도 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로는 6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이 감정평가로만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에서 몇 문제를 출제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딱 6문제 출제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했냐면 15% 내외를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40문제에서 15% 내외가 되면 15%가 6문제입니다. 내외니까 5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7문제 출제할 수 있겠죠. 5문제 출제한 적은 한 번도 없고 6문제가 대부분인데 어쩌다 한 번씩 7문제를 출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문제 출제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6문제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가 3문제 들어갔다? 그럼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러니까 2문제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를 출제합니다. 올해는 2문제를 출제해서 계산 문제가.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2문제 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1문제 정도가 적정하죠. 이렇게. 그럼 감정평가 방식에서 2문제를 낸다면 가격 공시는 1문제. 그럼 여기 3문제 되겠죠. 3문제. 그럼 여기 만약에 감정평가 방식에서 3문제를 낸다. 그럼 여기는 2문제 내지 3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감정평가 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다. 그러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는데 근데 우리는 오류를 범하죠. 자기가 못 풀면 어렵다 해버리죠. 자기가 못 풀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려운 거고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잘 못 풀더란 소리지. 그러니까 푸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 부분을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2문제, 이론적으로는 1문제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로 득점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거예요. 감정평가 기초이론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도 이 2개 파트에서 득점하셔야 돼요. 6문제를 출제된다고 봤을 때 만약에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론적으로 4문제 나오겠죠? 그럼 요 4문제를 맞춰야 돼요. 계산 문제 3문제 나온다. 그럼 이론적으로 3문제 나온다. 그럼 요 3문제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2문제, 이론적으로 4문제 나오면 이론 4문제 맞춰야 되고 만약에 계산 문제 3문제 나와서 이론이 3문제 나왔다. 그러면 3 플러스 알파
세 문제 중에서 찍어서, 계산 문제 찍어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 맞추면 어쩔 수 없이 세 문제고. 그러니까 세 문제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하면 안 되고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6문제 출제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정확하게는 15% 내외로 출제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이게 이제 17회 때거든요. 그 이후로는 감정평가로는 정형화 되어 있어요, 문제가. 꼭 그 부분에서 내요. 깊은 내용도 내지 않고, 아주 얕은 내용도 내지 않고, 예,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정형화 되어 있냐면, 여기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는요, 분류, 개념, 필요성, 기능 다 필요 없어요. 분류해서 3년에 한 번꼴로 한 문제. 가치, 가격 3년에 한 번꼴로 한 문제. 그 다음에는 가치 형성 원리는 요즘 잘 나오지 않고, 가치 재원칙 2년에 한 번꼴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2년에 한 번꼴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매년 문제 나오고, 이렇게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출제했어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하는데, 이거 출제했습니다. 가치 재원칙은 출제하지 않았어, 올해. 그럼 내년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출제할 확률은 좀 떨어지고, 가치 재원칙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매년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 가치, 가격 이런 거 쉬워요. 그냥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수업 들어도 아 저렇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요 가치 재원칙이 약간 힘들어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쉽습니다. 올해도 쉽게 출제됐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얘만 별도로 이제 수업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에서 방법으로 나눠져요. 요건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방식. 원가법, 적산법, 방법이라고. 얘는 이론적으로도 공부해야 되고 계산 문제도 공부해야 되는데, 물론 이론을 공부하면 계산 문제 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따로따로 노는 거지. 따로따로. 왜? 어려우니까. 이 원가법의 이론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 거의 전부하고 비슷해요. 정확하게는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 기초이론의 내용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분류도 있고, 가치 가격도 있고, 가격 재원, 가치 재원칙,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한 5가지 내용 정도 되는데, 그 5가지 내용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원가법의 내용이에요. 아니, 원가법의 분량이 그러고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가법도 하나인데, 여기 있는 5가지 내용의 분량이 한 절반 정도가 원가법이라고. 그리고 원가법을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도 엄청 이론적으로 공부했고, 수익하는법도 엄청나게 이론적으로 공부했어요.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 친 부분,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언더라인 친 부분, 이 부분만 주로 출제되고,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잘 출제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그런데 그 이론적으로 요거 3가지 이론을 공부하려면 여기 있는 기초이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보다 분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데 출제 비중은 낮죠. 이론적으로 출제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론적으로 공부했는데 계산 문제를 딱 내고 말아요. 그럼 얼마나 허망한데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럼 내년에 하시면 돼요. 내년에 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때 평가사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이거 자세히 공부하니까 그럴 일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왜 또 이론적으로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냐면,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 이론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감정평가 방식이 이론적으로 출제했던 어떻게 출제했냐면, 출제 비중이요. 19회 때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 이론적으로 나와요. 그럼 19회 때까지 나오고, 여기까지 나오고, 20회 때부터 해서 작년까지 31회 때까지 12년 동안 이런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깊은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2년 동안. 그럼 올해 32회 때 올해 시험에서는 이론적으로 출제했단 말이에요. 여기 원가법을.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론적으로 자세히 출제한 적이 없어요. 이름만 물어봤지, 이름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도 33회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공부했다. 그래도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이론적으로. 2문제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이론적으로는 한 문제. 그렇지 않으면 계산 문제 2문제 나오고 한다고.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3문제, 여기 계산 문제 2문제, 여기 1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럼 계산 문제 2문제는 아마도 풀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계산 문제 나오면 37번, 8번, 39번 이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그 민법 풀고 개론, 계산 문제 이제 푸는데 다 풀고 나서 민법 개론 다 풀고 나서 계산 문제 푸는데 이 정도 풀면 머리 아파서 안 풀어져요. 앞에 부분은 수익률 이런 건 안 풀지. 요건
풀기도 힘드니까 이 계산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럼 기분 좋아졌잖아요. 계산 문제 2개 정도는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편해지잖아요. 세 문제 나오면 더 편해. 왜? 세 문제를 포기해버리면 되니까. 그러지? 얼마나 편합니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만 받아.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질문도 안 해. 하지 않은 사람들 와가지고 원장, 아니 교수님, 계산 문제가 어쩐다고 막 그래요. 속으로. 그게 나한테 어쩌라고. 내가 계속 출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산 문제 안 해도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 이론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가봅시다. 이렇게 구성되니까. 그럼 제가 주제 말했는데 어디 공부한다고요? 감정평가 기초이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제도 이 부분 공부하지 요 가운데 감정평가 방식을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된다고. 요거는 감정평가사 시험 보려면 하시라고 이제 내년에 합격하고 나서. 자, 가봅시다. 감정평가 기초이론부터 갈 건데 이제 가보자고요. 그럼 필기노트만 펴시고 우리 기본서는 펴지 마시고 필기노트 108쪽에 108쪽에 감정평가 기초이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개념 나오고 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필요성, 기능, 감정평가의 분류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개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발가락을 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성 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기능 역시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를 좀 보고 갈 건데 이제 잘 들으세요. 이 감정평가의 분류에 공인평가, 공적평가,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 법정 평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고전적인 문제예요. 예전에 출제했죠. 요즘 잘 출제하지 않는다고. 자, 이게요. 여기 이제 분류가 중요하긴 해요. 이 분류가 중요성은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념, 필요성, 기능 필요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분류가 중요성이 3년에 한 번꼴로 출제해요. 3년에 한 번꼴로.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매우 높아져요. 이거. 그러면 공인평가, 공정평가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 출제했지 요즘은 자주 출제하지 않는다. 그럼 뭘 출제하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필기노트 이제 몇 쪽을 가보냐면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찾아볼 건데 자, 필기노트를 넘겨서요. 예. 115페이지 한번 가봐요. 필기노트 115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어 적이만 지금 해놨는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이 규칙에 있는 내용도 해야 돼요. 그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여기에 맞게끔 하십시오.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야.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어떤 애는 3문제를 출제해요. 감정평가로 6문제를 출제하는데 어떤 애는 이 규칙에서만 3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를 볼 건데 공인평가, 공적평가 여기에 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거는 옛날에 출제했고 요즘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3개가 나와. 3개가. 어떻게 3개가 나오냐 이제 그 부분을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온 상태로 108페이지 와서 108페이지 필요성 바로 위에 가면 가운데가 필요성 나오죠? 그 위에 가면 양가로 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 됐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거의 필기노트 거기 펴놓으시고 칠판 봐봐요. 감정평가가 뭐냐면 이렇게 해요. 감정평가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것을 가액으로, 금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토지 등은 감정평가의 대상물이고 이건 중요성이 없어요. 이 자체가 중요성이 없는데 감정평가를 배우니까 한 번 정도 이 개념을 보자는 소리야. 그럼 토지 등은 토지하고 건물 등등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토지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도 되고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도 자동차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다요. 가치가 쓸모요. 쓸모가 있으면 그것을 금액으로, 돈으로 표시하는 작업, 이걸 감정평가라고 해요. 그럼 쓰레기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쓰레기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라고. 그럼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겁니까? 가격을 구하는 겁니까?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가치. 가치를 구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가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가치가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거고, 요 중개사가 가격을 구하는 건데,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건데, 요 가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장 가치가 무슨 말인가를 자세히 설명한다고요. 이번 수는 아니고 1, 2월, 3, 4월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상 가치라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뭐 투자 가치란 말은 투자 이론에서 들어봤어요. 제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말 했거든. 그다음에 네 번째, 어떤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요. 그럼 화재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주거든. 그게 이제 보험 가치다 이렇게 한다고. 등등등등 무수히 많아요. 가치가. 그러면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건데 가치가 여러 개 있다는 여러 개. 그럼 여러 개 있으면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건지 보상 가치를 구하는 건지 투자 가치를 구하는 건지 이게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야. 원칙. 얘는 자주 출제예요. 자, 정리합시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근데 가치는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제5조를 봤더니 가치를 구하는 건데 여러 개 중에서 무슨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칙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거 원칙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원칙이 나왔으면 예외가 나오겠네.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가치, 유해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정리합시다. 원칙, 감정평가는 원칙,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슨 가치를? 시장가치, 유해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해볼까요? 2번부터 해볼게요. 자, 이 부동산을 이제 감정평가할 건데 이 부동산 가치 구하는 게 감정평가예요. 그럼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근데 여기에 제가 평가사고 여러분이 요 건물, 토지 건물 주인이야. 여러분이 와서 이걸 저에게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의뢰인이겠죠? 의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거요. 이거 지금 소문에 여기 내 토지가 이렇게 도로가 난다고 수용된답니다. 수용되면 보상액이 얼마인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뢰인이 시장가치 구해주라는 겁니까? 보상가치 구해주는 거야? 보상가치 구해주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시장가치, 유해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럼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시장가치, 유해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의미하셨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분명히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원칙인데 근데 어떤 법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런 법이 있다면 그런 법에 법령이 있다면 그때는 시장가치, 유해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근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회통념상 이 경우는 투자가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된다면 시장가치, 유해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정평가액은 뭘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 이제 법의사에 외워야 돼요. 안무를 따라서 법령에 다른 규정인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유해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됐죠? 매우 중요해요. 오늘 다 몰라도 하나라도 알고 가야 되니까 하나라도.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울 건데 나는 오늘 하나 알고 갔다. 그러면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예외적으로 법의사는 시장가치, 유해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원칙으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세 가지 원칙이 나와요. 첫 번째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여기 나왔고,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보고 갈 건데요. 6조는 이제 현황기준평가예요. 현황기준평가. 자, 필기노트는 몇 쪽이냐면 109쪽.
109쪽 가운데쯤에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양발 5번에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6조 나오죠. 그 6조에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현황기준평가야. 그럼 현황기준평가가 무슨 말인가? 이 현황기준평가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조건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게 현황기준평가입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네요.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지목이 전입니다. 전.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는 이 토지의 지목이 전 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용 상황은 지금 현재 실제 이용 상황은 전 밭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야, 대지.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니까. 그럼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면 밭으로 평가됩니까? 대지로 평가됩니까? 대지. 그걸 현황기준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황기준평가는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인데 그게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그럼 이 토지가 그린벨트에 속했대요. 그린벨트.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에서 제한받고 있다고. 이게 공법상 제한이에요. 그럼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가 없는 걸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 토지를 평가할 때 토지가 지목은 전인데 이용상이 대지면 대지로. 그린벨트로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으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그게 있는 대로예요. 이게 현황기준평가야. 또 원칙이 현황기준평가입니다. 현황기준평가 이런 말 나오지 않고 감정평가형 규칙에서 이제 현황평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게 현황평가야.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한다고.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받지 않는 대로 받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얼마일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된다면 얼마일까? 조건을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붙인 거죠. 원칙은 있는 그대로.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두 번 하는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말을 두 번 하는 자체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있는 그대로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근데 어느 경우냐? 세 가지. 아까 했던 거 법이상.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 토지 주인이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돌아.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30년 동안 그린벨트 했는데 여기 해제된다는 소문이 돌죠? 그러면 소문이 돌면 그러면 이제 들떠서 가서 보겠죠. 가서 보고 여기가 생태탕이 있으면 거기서 생태탕 먹고 그러게 되겠죠. 사이 데려가가지고 키 큰 사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죠? 무슨 이상한 신발 신고 근데 갔다 안 갔다 기억도 없다더라고요. 기억도 없다가 아니라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땅이 이거면 그린벨트 해제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이 그러는 거야. 평가사님 여기 그린벨트인데요. 해제된다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의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법에 봤더니 이런 경우는 그린벨트가 없는 걸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당연히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규칙하고 법하고 시행령하고 어떤 게 우선이에요? 법하고 시행령이 우선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여기 현황기준 평가지만 법에서 시행령에서 다르게 평가해라. 그럼 법하고 시행령이 앞서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거 공부하는 자체가 이상하지. 이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다 배웠잖아요. 그렇지. 이거 공부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아니 규칙에서는 이렇게 하겠는데 법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하지. 공부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의뢰인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는 경우 이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좀 이따 기출지문 보면 알아요. 아 그렇게 되구나 이렇게. 자, 됐어요. 두 번째 원칙. 원칙이 3개 나와요. 자, 세 번째 원칙으로 갑니다. 세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 지금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5조, 제6조 했어요. 그 다음에 제7조. 7조가 세 번째 원칙. 필기노트는 109쪽의 하단부부터 해서 110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칙으로 갑시다.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7조에 있는데, 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토지, 부동산입니다.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2개네요. 그럼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이
토지 따로 건물 따로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 개별 부동산, 건물도 개별 부동산. 두 개 묶으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평가할 때 원칙은 토지만 평가하고 건물만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토지만 평가했다. 요거 개별 평가. 건물만 평가했다. 개별 평가. 여기가 원칙이라는 소리야. 원칙. 그럼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7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고 불러요. 이제 잘 들으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별평가란 말은 없어요. 없고 요거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개별로 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고 불러주는 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감정평가의 규칙 제7조에서 원칙은 개별평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온 게 요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평가는 규칙 제7조 1항이야.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원칙이 나왔으면 예외가 나오겠네. 예외가 3개 나와. 그럼 예외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나왔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런 말은 없다.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원칙은 감정평가 규칙 제7조 원칙은 개별평가인데 예외적으로 3개 나오죠. 일괄, 구분, 부분인데 요 일괄, 구분, 부분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있다 보면 돼. 있다.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우리 강의 노트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다 뒤에서 이어지는 말 여기 써주면 돼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된다고. 자, 다른 데 쓰지 말고 110쪽 넘어가 쓰라고. 다른 데 써가지고 또 이상하게 쓰지 말고. 걱정돼 죽겠어. 이상하게 써놔, 그냥. 이상하게 써놔갖고, 언니 어딨어? 그러면, 언니 몰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10쪽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110쪽에, 예배 두 번째, 구분평가죠? 가치를 달리하는, 그래서 구분 여기까지 나왔죠? 거기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써요.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써면 돼요. 여기. 이상하게 쓰지 말고 내가 조사할 거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거기다 안 써놔서. 안 쓰는 이유는 전혀 안 쓰라고 하면 좋으니까 이거라도 써야지. 칠판 있는 내용하고 필기노트가 똑같으면 졸고 있어. 이거라도 쓰게 만들어야지. 내년부터는 군데군데 많이 비워놔서 쓰라고. 근데 또 문제점은 써라고 놨더니 잘못 써. 잘못 써가지고 지우고 난리가 나. 선생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 그게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부분평가 나왔죠? 부분평가는 그림만 나왔는데 그 부분평가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다를 3개 알면 돼. 있다. 여기에 가장 잘 나와요. 여기에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7조가 지금 제가 5조 있고 6조 있고 7조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7조가 가장 잘 나와요. 그럼 7조 원칙 개별평가다.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 개별로 해야 된다. 예배가 3개 나오는데 있다 그러면 된다고.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OX, X.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OX, X.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OX, X. 얼마나 쉬워. 나오는데 그래도 틀려버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일부러 틀리는 것 같아. 요거 나오면 틀리면 일부러 틀리지. 일부러 틀리지 않고는 틀릴 수가 없잖아요. 자, 정리해봅시다. 아직 설명 안 끝났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별평가를 부른다고. 이게 원칙이야. 그 예외가 3개.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부분만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설명해 볼게요. 무조건 있다 그러면 돼. 있다.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되지. 자, 봅시다. 그럼 일괄평가 이런 거요. 지금 토지와 건물인데, 원칙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는 거야. 근데 토지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대요. 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일체로 그려된대요. 그럼 두 개를 뗄 수 없고 일체로 그린다면 이 토지와 건물을, 토지 플러스 건물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걸 3번 내는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2번,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1번. 그러면 있다 없다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무조건 있다 하면 있다. 여기 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일체로 그리면 필요 없어요. 그렇고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된다고. 자, 이제 구분평가 갑니다.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이 건물만 볼까요? 이 건물이 20층짜리 건물인데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입니다. 상가. 나머지가 4층부터 해서 5층부터 해서 20층까지는 주택입니다. 이런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해요. 그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시험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없다 낸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이 구분평가는 어떤 경우에 구분평가합니까? 그 경우도 알아야 돼. 여기가 지금 구분평가한 사례라고, 사례. 그럼 구분평가 사례 나중에 다 외울 건데요. 살림만 해볼까, 살림? 살림은 산하고 나무야. 그게 살림이라고. 그럼 살림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산의 땅. 이걸 산지라고 해요, 산지. 산의 땅. 그러면 산에 민둥산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가 있죠. 이렇게 나무. 요 나무. 요 나무 같아요? 나무라고 해야지, 나무. 요거 뭐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은 나무라고 하고 어느 분은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있었어요. 요거 뭐라고 물어봤더니 낙지 호롱 같아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요거 나무야. 요거 잇목이야, 잇목. 잇목. 이 두 개를 묶어서 살림이라고 그래. 그럼 살림은 요 산지하고 잇목하고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주상복합 건물이겠네. 주상복합 건물. 당연히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하잖아요.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봅시다. 넓은 도로에 접한 토지의 전면과 후면의 가치가 다른 경우. 자, 이걸 볼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1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고 2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고 3번지 토지는 이렇게 길날아요. 그럼 1번, 2번, 3번 있는데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를 우리가 펼치라겠어요. 그럼 3번지 토지는 앞부분은 상가 부지를 이용하고 뒷부분은 주택 부지를 이용해요. 그러면 토지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달라지죠. 이런 경우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근데 이걸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냈다고. 뭐라고 했냐면 도로에 접한 토지가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뭐 X? X.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마지막에 부분평가입니다. 부분평가는 말 그대로 그 부분만 평가한다는 소리인데, 자,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부동산학에서는 엄밀하게 보면 토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학에서는 바다가 없고 다 토지니까 지구덩어리가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 붙여요. 그래서 여기 100번지 토지. 그 필지별로 토지는 하나, 둘 개수를 신다고. 그럼 이게 100번지 토지인데 이건 이제 하나의 필지니까 하나의 토지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돼요. 원칙은 이 100번지 토지 전체를 평가해야 돼. 그러면 이 부분만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원칙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걸 부분평가라고 한다고. 그럼 어느 경우 그럴까? 내 토지가 있는데 근데 국가에서 이 부분 도로를 이렇게 내는데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내니까 이 부분은 수용 안 되고 이 부분만 수용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만 수용이 되면 그럼 이 부분만 국가에서 보상액을 산정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만 보상평가해야 된다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하는 경우라고. 이걸 부분평가라고 해요. 부분평가. 원래요,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다 하면 된다고. 예외 3개. 첫 번째,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부분만 어쩔 수 없이 평가할 수도 있다. 됐죠?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분평가는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출제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됐대요. 공포쌤한테 도시계획 시설을 들었을 거라고. 그럼 공포쌤한테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말을 들었을 건데, 이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거. 공법 시간 아니면 공법 내용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공법 시간 아니면 이 공법 내용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혼 시간이니까 결혼의 내용이 많이 있겠네. 그럼 질문해 볼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선택적으로 사시네,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선택적 정의가 있구나. 자기는 다 옳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죠? 자,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예요, 도로. 선생님, 그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선생님.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도로, 공원, 유원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이죠. 그럼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돼요. 수용된 경우에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 시험은 없다겠다, 없다. 그럼 틀린 점이 되는 거라고. 자, 됐어. 여기까지가 감정평가이자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감정평가의 개념을 공부했는데,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한 것이다. 가격 구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 분류에 공인평가니 공적평가니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요즘 잘 나오는 거, 최근에 잘 나오는 거, 10여 년 동안 계속 이것만 나와요. 감정평가 규칙 제5, 6, 7조에 감정평가할 때 원칙이 나왔다.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 시장가치 기준으로 결정해라. 원칙, 예외적으로 법의사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라. 두 번째 원칙, 있는 그대로 이걸 현황 기준 평가라고 한다. 그런데 법의사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원칙, 감정평가 규칙 제7조, 이게 가장 잘 나오는데, 근데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라. 근데 세 가지 예외가 있는데,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어쩌면 한 문제를 맞추는 건 몰라요.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뭘 배웠냐면, 109쪽으로 다시 와요. 109쪽으로 다시 와서 가운데쯤에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도 우리 시험에서 아주 단골손이면 나옵니다. 자, 기준 시점을 이제 가볼 건데요. 이 기준 시점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격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바뀐다고. 그게 이제 기준 시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이 부동산을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여기 부동산 소유자고 저에게 평가해 주세요 그런다고. 제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거 평가에 10억입니다 이렇게 한 거라고. 1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토지 건물이 10억 정도 평가되구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10억이라고 평가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평가 보고서를 저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받고 1월 15일 날 받았어요. 1월 15일 날. 근데 이제 1월 10일 날 뭐 가격 조사하고 이제 쭉 절차를 좀 더 갈 건데요. 1월 15일 날 10억이라고 받았는데 이제, 그런데 1월 16일 날 이렇게 도로가 난다고 나와. 도로가 난다고 발표해요. 이 토지의 땅값은, 이 토지의 가격은, 이 건물의 가격은 올라가 버리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0억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평가 의뢰해서 제가 평가서를 해줬다고. 10억입니다.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저한테 한 300만 원 낸 거야. 수수료를 저에게. 근데 1월 16일 날 도로 난다고 발표하는 거야. 이 토지 수용되지 않고 이 토지 옆으로 도로가 딱 이렇게 난다거나. 아주 큰 도로가. 그럼 이 토지 가격은 바로 올라가게 됐어요.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럼 또 얼마일까? 자, 15일 날은 10억이었는데. 분명히 10억이라고 받았는데,
16일 날 도로 신설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겠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결정할 때 어떤 시점을 정해줘야 돼요. 요거는 10억인데 어느 날짜에 10억이다 이렇게 시점을 정해한다고.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고. 1점. 자 봐요.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건데 나아가서 가격을 판정하는 건데 가격이 고정돼 있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감정평가에서 가치를 구하고 가격 구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감정평가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 건물 언제나 10억이야. 이 토지 언제나 10억이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럼 감정평가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가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해야 되고 감정평가할 때 일정한 시점을 정해줘야 돼.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고. 아, 그럼 이제 속으로 그렇구나 이게 떠올라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기준 시점은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니까 시점을 정해야 되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할 건데요. 자, 여기다 제가 필기노트 있는 것을 타임 시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평가해 주십시오. 이제 평가 의뢰를 한다고. 제가 평가서를 여러분이 아서 의뢰를 한다고. 그래서 1월 3일 날 와서 이거 평가 의뢰를 한다고. 그 평가를 의뢰를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하고 제가 평가서니까 여러분 가겠죠. 그러면 제가 제 스케줄에 따라서 저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거 가서 봐야 돼. 이 부동산 가서 검단 1번지 토지에 상가 건물이 10층짜리 있다 했는데 그걸 평가 의뢰 받았다고? 그러면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내가 가서 직접 보는 거야. 이걸 임장활동이라고 해. 1월 15일 날, 1월 5일 날 이 부동산 가서 본다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 이걸 가격조사라고 한다고. 가격조사. 가격조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 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조사가 하루 아니면 몇 시간이 끝날 수 있어요. 아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근데 뭐 상가라든지 대규모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조사를 뭐 일주일 할 수도 있다고. 그럼 1월 10일 날, 1월 5일 날 가격조사를 시작해서 1월 10일 날 가격조사 끝났어요. 가격조사 완료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월 12일 날, 요거 빨갛게 쓴 거, 1월 10일 날, 요는 이제 필기노트 없어요. 1월 12일 날, 이 토지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신설된다는 계획이 나와요.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돼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1월 12일 날 아침에 이거 발표되면 그러면 저 부동산 1월 12일 날 가격이 올라갔을 거라고.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부동산에 대한 가격 자료는 언제까지 있어요? 1월 10일까지 있어요. 그럼 이 가격조사 완료 1월 10일 날 했으니까 제가 저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월 12일 도로 신설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10일 날, 15일 날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요. 감정평가액 10억이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10억이라고 결정한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어느 날이냐 이 말이지. 10억이라고 결정했는데 이 10억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결정이 됐냐면 1월 10일을 기준으로 가격 결정됐어요. 만약에 가격조사가 1월 13일 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조사가 1월 13일 날 끝났으면 이 도로 신설 계획이 내 자료에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때는 감정평가액이 13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13억이. 근데 이 도로 신설 계획이 제 자료는 없어요. 없으니까 10억이라고 결정한 거야. 10억이라고. 그럼 이 10억이라고 결정했는데 이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에 기준이 되는 날짜가 1월 10일이라는 소리예요. 1월 10일. 그럼 10억이라고 결정했는데 사실은 1월 15일 날 10억보다 더 높은 가격이겠죠. 도로가 신설된 계획 발표됐으니까 13억, 14억 하겠죠. 그럼 요 10억이라고 결정 15일 날 했는데 요 10억은 15일 날 가격이 아니에요. 15일 날 가격이 아니라 어느 날짜 가격? 10일 날 가격이에요. 10일 날 가격. 10일 날 가격. 그럼 12일 되면 13억, 14억이 돼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15일 날은 10억이라고 내가 결정을 했지만 실제 가격은 10억이 아니라 13억, 14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액을 10억이라고 결정했는데 이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에 기준이 되는 날짜,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준 시점은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두 군데서 나와요. 첫 번째 감정평가 규칙 제2조 영어정에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 그럼 이 사례는 감정평가의 10억이라고 결정했어요. 이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에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요? 1월 10일이야. 그럼 1월 10일은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가격조사 완료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기억한 거야. 기준 시점 나오면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 그 날짜는 가격조사 시작하는 날입니까? 완료일입니까? 완료일. 완료일.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완료 이렇게 한다고. 감정평가 완료? 그럼 틀린 말이야.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 무슨 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그럼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미리 정해진 게 나오는데 그건 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기준 시점. 기준 시점으로는 두 개 기억합니다. 기준 시점 첫 번째.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 그 날짜가 무슨 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시험은 가격조사 완료일이 잘 나와요. 가격조사 완료일. 자, 3번에 변동연칙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미리 들어보시라고요. 변동연칙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합니다. 이게 변동연칙이야. 늘 변동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그럼 감정평가할 때 시점을 정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기준 시점이란 말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그게 변동연칙이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변동의 원칙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기준 시점이 나오면 변동원칙, 변동이 나오면 변동원칙이 나오면 기준 시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좀 있으면 다시 배우게 돼요. 자, 필기노트 어디로 가보냐면 필기노트 111쪽 가봐요. 필기노트 111쪽에 하단부에 4번 부동산 가치 재원칙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양가로 3번에 변동요칙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 변동요칙, 여기 변동요칙이야. 그 변동요칙에서 111쪽에 가장 밑에 보면 무슨 나와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변동요칙이 나오면 기준 시점이 가장 중요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 마지막 기준 시점 갈까요? 기준 시점은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그게 변동요칙이다. 그럼 변동요칙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근데 그 날짜가 뭐냐?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열심히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배운 거 어떻게 출제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열심히 배웠는데 기출됐던 문제 지문을 모르면 그러면 공부 잘못한 거니까. 자, 지금까지 뭐라고 출제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풀려야 되니까. 자, 기출 지문 가자고요. 여러분 굳이 이거 다 쓸 필요 없어요. 여기 필기노트 아니요 기본수 다 있으니까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 지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칙은 시장가치죠. 그 예외적으로 법의사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는 시장과 지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옳은 질문. 2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포성 자료를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OX5. 여기에 현황 기준 평가예요. 근데 여기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이사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오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물강이 있는 경우는 일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있다야. 원칙 개별평가인데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치를 달리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또는 평가할 수 있다. 오른쪽. 4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됐죠? 자, 마지막에 5번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로 무슨 조사 완료일? 가격조사일 완료한 날짜를 말합니다. OX5 이렇게. 자, 기본서 봅시다. 기본서 440쪽. 기본서 440쪽에 감정평가, 부동산평가의 기본 이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의의에서 양가로 1번만 한번 읽어보는 거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자가 하는 법률에서는 이거 필요 없어요.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한번 읽었으니 됐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441쪽 싸그리 무시. 442쪽도 싸그리 무시. 시험에 나오면 손에 장을 줍니다. 44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43쪽 하단부에 거기 보면 공적평가, 공인평가 나오죠.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뭐 중요성이 없고.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어디가 있냐면 이제 넘겨봐요. 446쪽. 446쪽 가면 현황기준평가 나왔습니까? 요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그 밑에 박스가 법의사야. 법의사. 사는 저 뒤로 가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게 나오죠? 이것은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사회 대상 물건의 특성이 조금 필요 없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거, 요 사.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47쪽이 개별평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동그라미 1번 개별평가고 2번, 3번, 4번이 뭡니까? 일관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러면 되지. 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요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저 뒤쪽에 있어요. 뒤쪽. 뒤쪽에 있는데 기준 시점을 찾아가보면 우리 책은 기준 시점을 좀 뒤쪽에 놨어요. 457쪽. 457쪽. 음영 처리된 거 봐세요. 음영 처리된 거. 거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한다. 요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1, 2, 3 법의사. 됐습니까? 이 경우 찾으셨어요? 법의사. 이 경우는 시장 가치 이외 가치를 기준한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필요 없고 이거 했습니다. 자, 책을 쭉 넘겨서요. 이제 어디를 찾아가냐면 여기에 기준 시점 있는 거 찾아볼까요? 우리 책은 기준 시점 뒤쪽에 놨어요. 뒤쪽 찾기가 아마 잘 건데. 예. 484쪽. 484쪽 가면 그러면 넓혀보기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정이라고 나와요. 얘는 넓혀보기가 아니에요. 옆에 봐봐요. 옆에 28회 때, 29회 때, 31회 때, 32회 때 계속 시험이 나오는데 무슨 넓혀보기입니까? 넓혀보기는 참고인데 이건 중요사항이지. 핵심이지. 그래서 1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여기까지만 나오고 책은 여기까지만. 근데 이 날짜가 무슨 날짜입니까? 가격조사 완료. 됐죠? 이렇게. 자, 10분 쉬었다 이상.